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까? 네. 예. 헌법재판을 위한 인력과 예산 운영에 대하여 사무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사무처장께 헌법재판소가 서울 편향, 안국동 편향, 서류 편향 등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취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안국동에서 접수된 서면 안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헌법에 관해 공부한 지식 안에서 우리 국민의 변화무쌍한 현실과 고통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정신을 구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쓴 논문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모아서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며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지역에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현장의 공기와 바람까지 느끼시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3,200여 건이고 처리된 사건도 한 3,000여 건 됩니다. 그중에 소위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작년에는 11건 정도 변론을 여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3,000건이라는 사건 중에 변론이 열리지 않고 대부분 서면 심리로만 결론이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안국동에만 있을 뿐 법원과 같이 지방에 지원이 있거나 검찰과 같이 지청의 역할하는 것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린 사건 유형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나 군 영창제도 사건,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사건, 프랜차이즈 업계 사건,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사건, 등록금 감액 규정 사건, 타다금지법 사건, 이런 사건들은 현장에 가서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아시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자. 이제 좋은 말씀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재판부도 또 연구부도 또 헌재도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하고 또 의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참고로 그 당연한 얘기지만 해상 경계선 분쟁 사건이라든지 또 군인사법 관련해 가지고 연구관님들이 그 군대 신병 교육도 직접 현장도 가봤고 최근 일이지만은 출입국 관리법 관련해서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도 직접 가고 열린 자세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는 그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열린 자세로 현장에서 가서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사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그 10년간 헌법재판 관별 재판을 위한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현황이나 관련자 면담 현황, 활동에 소요된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요청을 하였는데 자료상으로는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이 없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처장님?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 이제 그거는 그렇게 예산은 아니지만은 저희도 충분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을 가시거나 연구관들이 현장 조사기일에 직접 현장을 가거나 하는 그 서포트 지원 이런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놓고 그걸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세미나를 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더 넓게 만나시고 토론회를 따로 여시고 하는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잘 없었을까요? 그렇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결국 이제 변론을 통해서 법정 변론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라라는 그런 차원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필요적 변론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도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법정에서 직접 듣고 또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가, 참고인들을 선정을 해서 또 참고인들 의견도 듣고 법정에서 직접 의견서도 써내시고 또 의견서 써낸 의견을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또 진술도 하시고 또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재판관들께서 직접 질문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 자체가 실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구현시킨다라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말씀이 법정이 아닌 현장에 가라. 이제 그 재판관들이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 가라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장 검증을 위한 집행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장 검증의 횟수도 적습니다만 2020년에 예산이 8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고 올해는 7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9만 5천 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서 86.4%가 불용된 상태로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사실이 맞나요, 사무처장님? 네, 아무튼 그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이나 방법 등을 좀 없으실까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예산도 확보하고 또 재판관님들 그리고 연구관님들도 그러니까 현장 검증, 현장을 보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발굴해서 직접 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고 그런 열린 자세로 지금 재판부도 연구원님들도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항상 저희들이 심판 지원 업무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인 사건의 수나 처리해야 되는 인력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판단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관념, 법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판관들께서 책상에서 서면 심리로 법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나 아니면은 재판소에서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토론을 거쳐서 사건의 결론에 이르시기를 기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언론에 실린 우리 헌법재판관의 칼럼 중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를 정치적 투표가 아닌 논리의 질과 이성을 통해 검증해 보려는 노력이다. 특히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특히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경쟁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선진사법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